안녕하세요. 아, 오늘 여기 장애 인식 개선에 대해서 이 사회복지 현장 실습을 받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하고 장애 인식 개선에 대해서 다 같이 가벼운 토크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유성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부장 강민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총 4가지로 나뉘었는데요. 현장에서 지금 실습을 하고 계시는 입장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알아보고 우리가 느끼는 것 또한 장애인 당사자가 느끼는 것들을 하나씩 꼬집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장애 이해에 대해서 여기 선생님들이 각각 어떤 느낌을 가지고 현장에서 실천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성환 선생님. 예. 선생님 지금 실습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지금 7일차입니다. 7일차, 거의 일주일을 하셨네요. 예. 선생님은 제가 아직 그 교육에 대한 걸 완벽하게 진행을 하지 않았지만 직장 내 인식 개선 방해하고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조금 지도를 했습니다. 예. 선생님은 장애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계시는가요? 예. 예전에는 장애를 앓고 계신 분들을 보면 예전에 이제 일반인과 장애인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네네. 지금은 이제 지도 개선 같은 게 많이 되다 보니까 이제 장애인, 네. 요즘 이제 비장애인을 많이 나눠서 네네. 잘 알고 계시네요. 그렇게 이제 많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네. 제가 볼 때는 이 장애인 분들을 보게 되면 네네. 좀 그 무슨 모습이라고 해야 되나, 너무 착하게 보이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하는 뭐 그런 인식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네. 그래서 거리감을 이렇게 더 멀어지게 하게끔 네. 만드는 경향도 있는 것 같고, 네. 또 어릴 때 저희가 이제 이런 인식 자체가 좀 들이되어 있다 보니까 네. 차라리 이런 프로그램 같은 거를 초등학교 때부터 네. 이렇게 장애인에 대한 인식 변화에 대한 거를 네. 꾸준히 이렇게 초중 고등학교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서 네. 학교에서 했으면은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네. 제가 안 그래도 선생님 아시겠지만 제가 외부로 강의를 가게 되면 이런 학교나 이런 곳에서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합니다. 예, 전에는 이런 것들이 없었다가 지금 이제 제가 한 게 한 3년 차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든 거기에서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은 예전에는 이제 장애인 학교 이런 해광학교나 다른 저기 가수원에도 있는데 여러 가지 이런 장애 관련된 학교가 사실상 부족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많은 곳에서 장애 관련된 학교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아직도 부족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선생님이 알고 계시는 그 장애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예전보다는 많이 개선됐다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예. 네네. 그리고 이제 얼마 되진 않았지만 실습을 지금 이제 3일째인가요, 선생님? 네, 3일째입니다. 네. 3일째 되는데 선생님 제가 아직 많은 것을 알려드리거나 도움이 되지는 못했지만 선생님이 알고 계시는 장애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아직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네네. 이 장애 쪽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네. 저희 신랑이 지금 한 7년 정도 됐죠. 7년 전에 이제 40대 초반에 네. 갑자기 이제 뇌졸중으로 쓰러졌어요. 되게 이른 나이에.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아이들이 불과 2살, 4살 이제 이럴 때라 제가 그 자리에 없었으면 아마 그대로 바로 불구가 됐었을 상태였을 거예요. 근데 다행히 제가 잠시 집에 들은 그 상황에서 네.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고 이제 요새는 이제 워낙들 많이들 찾아보잖아요. 네. 이제 그렇게 해서 바로 병원으로 이송하고 긴급 수술을 하고 하면서 이제 신체적으로 해서 이제 그런 결함은 남지는 않았는데 이제 아무래도 평생 약을 먹고 또 이제 관리를 해야 되죠. 그래도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또 이제 다행히 입원을 해서 검사하면서
네. 이제 그 뇌졸중보다도 뇌출혈 바로 일보 직전인 상태를 발견을 해서 그게 더 다행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유. 왜냐면 이제 그때는 뇌출혈은 이제 터지면은 네. 이제 뭐 그냥 불구가 되는 시점을 넘어서서 이제 안 좋은 상황이 생기니까 그래서 네네. 그 이후로 좀 이제 장애 쪽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아, 이제 네. 주변에 이제 정말 예기치 않게 사고로 다리를 절단하게 된 친구도 있고 아이고. 해서 장애가 그냥 네네.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게 다가 아니라 네. 앞서 시간에 배운 것처럼 후천적인 사고로 네. 갖게 되는 장애가 너무 많아서 네. 나한테도 생길 수 있는 거구나. 네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쪽에 관심을 갖게 됐거든요. 근데 네. 이제 일반적으로 보통 장애라고 하면 신체 구조나 네. 아니면 뭐 심리 과정에 있어서 발생된 만성적인 질환이 있는 사람을 거의 많이 네.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뭐 일상생활을 제약하는 한 가지 이상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기능 장애를 가진 사람을 보통 표현을 하는데 제가 지금 공부를 하면서 느낀 그런 장애에 대한 그런 개념 이제 그거를 네. 살펴보자고 하면 네. 그냥 정상 비장애인과 네. 달리 이제 좀 능력을 발휘할 수 없어서 네. 그 내가 원하고 필요로 하는 걸 확보하지 못하는 그런 네. 상태라고 네. 의미할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더라도 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생활하는 데 있어서 네. 내가 필요한 것에 대한 충족감이나 만족감을 느낀다면 네. 그렇게 이제 장애인이라고 규정을 짓지 않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심신의 결함이 있더라도 그냥 내가 처해진 환경에 적응을 잘하고 자립할 수 있다고 하면 꼭 장애라고 규정을 하게 되나? 정상의 범주에 네. 들을 수 있을지 않을까 생각해요. 여기 선생님도 온 지 얼마 되시진 않았지만 장애에 대해서 되게 열심히 공부를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사회복지 현장 실습을 할 때 가장 이제 쉽지 않은 부분이 이제 장애와 비장애에 대한 내용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정확히 구분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장애계에서는 장애인, 정상인이라는 얘기를 안 써요. 보통은 이제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실습한 지 얼마 되시지도 않았는데 이제 벌써 그런 내용들에 대한 이념에 대한 것들을 정확히 알고 계신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여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실제 현장에서 이제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어쩌면 더 공부를 하고 싶은 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앞서 이제 지도한 바에 의하면 이제 거기에도 분명히 선천적인 장애인보다는 후천적인 장애인이 훨씬 많다는 거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내가 원치 않든 원하든 간에 오는 것이 바로 그 장애거든요. 사실 누구나도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것이 분명 사실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하면서 그걸 퀴즈를 냅니다. 나도 장애인이 평생 장애인이 되지 않는다에 맞다 틀리다를 물어봐요, 학생들한테.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아닌 사람도 가끔 있어요, 초등학교 학생들은. 하지만 이제 우리의 앞날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항상 장애에 대해서 꼭 너무 안 좋게도 그렇다고 너무 그거를 공부를 하시고 싶은 분들은 하지만 너무 나몰라라 하는 것 또한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현장 실습에 있을 때에는 여러분이 충분히 그 공부를 정확히 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장세정 선생님은 어떤 저는 한번 찾아봤어요. 장애에 대해서. 네네. 그 전까지는 그냥 사전적인 의미로만 네. 알고 있었잖아요. 네. 사회복지를 공부하기 전까지는. 근데 이제 사전적인 의미로는 다른 사람들이 행하는 기능에 대해서 네. 개인의 능력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손상을 장애라고 한다. 이렇게 나와 있었고 그냥 이 정도로만 가볍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공부를 하고 이제 실습을 하면서 좀 깊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우리가 뭐 눈이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듯이 키가 작고 큰 사람처럼 그냥 장애는 그냥 그 정도의 좀 다양한 정도로 좀 저희가 인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네. 네네. 그리고 장애를 저희가 막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배려하고 하는 것도 요즘은 그 혐오한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의미를 걷어내는 것도 네. 네네 장애를 좀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거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그 요즘은 의학도 많이 발달을 했고 그래서 약도 많이 나와서 장애가 호전도 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환경이나 시선을 좀 긍정적으로 바꿔서 장애를 좀 걷어내는 것도 인식 개선에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네. 저희가 보이는 대로 또 보기도 하지만 네. 생각하는 만큼도 보이기 때문에 네. 공부를 하기 전까지는 뭐 그냥 사전적인 의미로만 생각했던 장애가 실습을 또 통해서 그냥 장애가 아닌 능력을 보고 좀 편견을 걷어내고 하면 좀 모두가 다 행복해지지 않을까? 네. 깊이 있게는 생각을 못했고요. 아유, 네, 네. 이 정도로 네. 장애에 대해서 좀 다른 시각으로 생각해 네. 보겠습니다. 네, 우리 장태정 선생님도 충분히 이제 지금 실습을 하시면서 그 전에 보이지 않았던 부분을 충분히 지금 보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장애 인식에 대한 부분도 그 전하고는 다른 시각으로 바라봐주고 우리가 이제 장애 감수성이라고 하는 그 부분. 옛날에는 그냥 장애를 불쌍하다고 무조건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지금은 이제 그분이 편한데, 그러니까 그분이 원하는 거죠. 나는 이제 교통사고를 당해서 재활치료나 이런 것들을 해서 장애에 대한 운동신경이나 이런 걸 하고 싶은데 뒷사람이 무조건 밀어주기만 한다. 그건 그분한테 도움이 절대적으로 되지 않거든요. 누군가는 운동을 해서 좀 더 불편함을 덜하고자 하는 분도 있고, 혼자 열심히 운동하고 싶은 사람도 또 있고, 스스로 하고 싶은 마음도 또 있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같은 사람이지만 다양한 심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무조건적인 지지나 옹호, 지원을 해주는 것은 지금 옳지 않고 그분이 원하는 방법대로, 방식대로 지원을 해주시는 게 그 장애인 당사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지금 저희가 장애에 대한 이해 그리고 장애 인식 개선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들어봤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는 건가요? 두 번째 파트인가요? 네. 두 번째 파트. 자, 저는 이제 장애 인식 개선을 전년도까지만 해도 인식 개선 캠페인이라고 해서 이제 장애에 대한 퀴즈나 OX 퀴즈 이런 걸로 해서 이제 비장애인들한테 퀴즈 같은 것들을 내줬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전에는 정말 장애에 대해서 굳이 알려고 하지 않았지만 이게 또 캠페인이라는 게 꼼수가 있습니다. 뭐뭐를 찍어오면 뭔가를 사탕을 주는 거죠. 그래서 캠페인 같은 거를 할 때는 비장애인들 오실 때 사실 장애에 대해서 알려고 오는 것보다는 이거 해서 뭔가를 상품이나 이런 선물 같은 걸 받아오시려고 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하지만 이제 그것 또한 장애 인식 개선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분들이 이제 제가 이제 인식 개선 교육을 보통 나가게 되면 퀴즈 같은 걸 많이 내거든요. 자, 비장애인들이 올림픽을 끝나고 나서 그 자리에서 다시 장애인들이 모여가지고 올림픽 대회를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냅니다. 여기 선생님들은 다 아시겠죠? 네네. 자, 네, 패럴림픽입니다. 패럴림픽. 네네. 패럴림픽이고요. 그런 문제들을 이제 십자 낱말 퀴즈로 제가 문제를 계속 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런 거죠. 자, 시각장애인 분들이 데리고 다니는 개를 안내견이라고 하고 그분들이 가지고 다니는 답을 말해보죠. 네, 지팡이가 있는데 그건 흰 지팡이라고. 네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는 쉬운 것보다 좀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 것들은 그 중에 하나가 있는데 장애인들이 가장 불편한 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턱. 네, 그것도 그 부분에 포함이 됩니다. 시선?
자, 신체 장애인들이? 네, 신체 장애인 분들을 지금 이제 대부분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이 가장 힘든 게 뭘까요? 이걸 네, 그것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 세자로 이거를 포괄할 수가 있는데, 접근성? 오, 이야, 그건 맞죠? 어. 자, 이거 사진 하나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이제 인식 개선 퀴즈를 하고 나면 이제 저렇게 맞추시는 분들이 계세요. 좀 어렵거든요. 사실은 장애를 조금 공부를 하셔야 아는 분들에 대한 내용들이죠. 예, 가장 사실은 장애인 분들, 신체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가장 힘든 건 접근성입니다. 접근성인데 이제 장애인 화장실이나 어떠한 경사로나 어떤 회사 같은 데를 가려면 거기를 어떤 식으로든 접근을 해야 되는데 턱이 많다, 계단이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장애인 분들이 들어갈 수 없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이제 접근성이라고 포괄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예, 시각장애인이 앞을 제대로 못 봐서 스마트폰을 못 만지는 것들, 그 또한 접근성이죠. 예, 이런 다양한 부분들을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이런 퀴즈나 이런 단순한 OX 퀴즈를 가지고 인식 개선을 저는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제가 그 퀴즈를 냈었던가요? 안 냈었던가요? 한번 이제 수업 시간에 십자 낱말 퀴즈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해요. 제가 인식개선 교육을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것들이거든요. 그거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 이런 것들도 있었구나. 지금은 이런 교육도 하는구나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또한 장애 인식 개선. 선생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장애 인식 개선을 그냥 가볍게, 너무 길게 하면 또 우리 수업 시간이 너무 확 날아가니까, 네, 가볍게 그냥 한마디씩 해볼까요? 이번에는 정성원 선생님 먼저 할까요? 예. 네. 제가 지금 예비 네. 사회복지사로서 네. 그 인식 개선을 하는 게 저희 같은 경우도 예전에 회사 근무를 할 때도 네. 그 장애인에 대한 이 뭐라 그러죠? 이게 강사님 모셔가지고 네. 강의를 한 2번 들은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장애인의 눈높이를 항상 맞춰라고 했거든요. 네. 맞춰서 하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봉사라는 것도 계속 꾸준히 계속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그냥 계속해서 그동안 알지 못했던 거를 계속해서 알게 되면 더 좋지 않겠나. 네. 장애에 대한 그 인식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네. 그래서 학교, 저희가 지금 공부하는 사회복지과도 가만히 보면 그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네. 좀 형식적인 게 너무 많고 네. 실질적으로 장애인에 대해서 아는 게 그 보고 그 수업하는 내용으로는 그 인식 자체가 저희들이 너무 많이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도 꾸준히 그냥 이런 장애인 시설이나 이런 데를 가서 봉사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했으면은 더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그렇죠. 그런 방식의 접근을 해서 장애 인식 개선에 도움이 더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원의 선생님은 잠깐이지만 장애 인식 개선에 대해 생각하고 계신 거. 아까 이제 과제를 주시고 자료를 이제 수집을 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장애인을 비롯해서 뭐 어린이나 노인이나 임산부나 이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배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실천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현실에서. 그래서 뭐 장애인 학교나 뭐 요양시설이나 이런 장애인 시설이 들어준다고 하면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거나 좀 이렇게 많이들 이렇게 집단 행동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이제 생겨났던 이제 얼마 전에 롯데 사건 말트에 대해서 좀 한 번 더 훑어봤거든요. 그래서 그 시각장애인 안내견 출입을 금지했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퍼피워킹을 교육을 받고 있는 이제 그 안내견 그리고 이제 시각장애인 퍼피워킹이 이제 생후 7주부터 1년간 사회화 훈련을 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보호를 받고 있던 안내견하고 시각장애인의 출입을 막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과문의 의대 측은 네. 그 안내견이 아무데나 배변을 해서 입장을 그냥 저지를 했다고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알아보니까 그냥 입장을 저지하는 그 직원의 고함 속에 놀라서 그래서 이제 강아지가 실수를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한 번 이제 뒤집어서 이제 그냥 그 거기서만 벗어나려고 거짓말을 한 거죠. 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직원들이 모여서 여기 이런데 걔를 왜 데리고 왔냐. 데리고 온 저 장애인이 잘못이다. 그렇게 막 수군대고 모여서 직원들이 이렇게 수군대고 그렇게 진술을 했다는 목격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을 했대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조차 이게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출입을 금지할 수 없는 게 장애인 복지법에 있는데 네네. 그 자체를 인식을 못하고 데리고 온 사람이 잘못이라고 다들 그렇게 몰아가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네. 그건 정말 장애인이라고 무조건 무시하는 그런 경우가 아직도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식사를 하러 가서도 네. 한 번에 이제 식사를 하시기가 어렵대요. 안내견을 데리고 가면 그렇죠. 여기 음식하는 곳인데 네. 걔를 왜 데리고 오냐. 네. 근데 그게 법적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 네. 출입을 금지를 하면 이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네. 내용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각자의 성격과 개성이 다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장애인도 우리랑 조금 다를 뿐이지 똑같은 이제 사회 구성원이고 네. 이제 뭐 못 배우고 능력이 없고 스스로 책임지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단정을 보통 짓는데 네. 나름대로의 장점과 강점이 또 있을 수 있고 대부분 이제 보시지 못하는 분들은 다른 촉각이라든지 네. 그런 게 발달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장점, 강점이 있을 거기 때문에 네. 단순하게 동정하고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는 게 아니라 배려하고서 도움받을 존재가 아니라 존중받을 존재라고 인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여기 선생님들은 이제 몇 분은 이제 만학도 선생님도 계시고 하는데 옛날에는 사실은 그런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장애가 있어가지고 식사를 하러 가면 돈 주고 쫓아내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어느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은 그래도 많이 개선이 됐어요. 지금 좀 전에 여기 차은원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런 경우가 공공연하게 어쩌다가 한 번씩은 있습니다. 다행히 있긴 다행이라는 표현은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가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에요. 바뀌어야 될 생각이 바뀌어야 될 거고 그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바뀔 때 우리의 장애에 대한 인식이 바뀐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장대장 선생님 한 말씀 주시면. 이번에 실습하고 공부하면서 모르던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됐잖아요. 네. 그 아는 것이 힘이다. 그 말처럼 진짜 이번에 공부하고 교육을 받으면서 교육의 중요함 다시 한번 느꼈고요. 네. 그 교육뿐만이 아니고 뭐 요즘은 매체도 많이 발달을 했으니까 뭐 영상이나 뭐 영화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장애인식 개선할 기회는 확실히 많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데 인식이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네. 나는 사람 대 사람으로 저 사람을 바라보고 편견 없이 바라봐. 여기에서 이제 그냥 멈출 게 아니고 그 환경이 바뀌면 장애도 개선이 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계단밖에 없는 데는 장애인이 갈 수가 없는데 뭐 엘리베이터가 있거나 그러면 이제 갈 수가 있는 거고 네. 개선이 될 수 있으니까 지속적인 관계기간의 건의, 뭐 생활성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 그랬으면 좋겠고 지속적인 관심이 환경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맞습니다. 네, 환경이 바뀌면 뭐 더 이상 장애는 아닐 수도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희는 이렇게 실습을 나와서 실전에서 이렇게 배우지만 보통 일반인들은 기회가 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지속적인 봉사활동도 네. 장애 인식 개선에 좀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아서 네.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네, 아유, 좋겠다. 좋은 말씀 네, 주셨습니다. 이게 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속담 중에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오늘도 이제 제가 다른 기관에서 이 장애에 관련된 장애 인식 개선에 관련된 이제 토크를 하고 왔는데 그분들이 움직이면서 본인들 당사자들이 움직여서 민원을 넣습니다. 네, 가장 빨라요. 당사자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뭐죠? 국민신문고인가요? 그걸로 이제 다 통합이 됐어요. 전에는 이제 편의시설 신고라는 앱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걸로 다 통합이 돼서 뭐 장애인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한다든가 거기에 가로막기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국민 그 신문고 그쪽에다 이제 신고를 하면 바로바로 저기를 합니다.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것들은 예, 여기 선생님들이 바로바로 빼실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장애인 인식 개선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이제 필요한 분들, 당사자분들은 바로바로 합니다. 신고 같은 것들이나 불편한 사항들을 바로바로 하는데 우리 이제 비장애인 분들이나 네. 좀 경증을 가지고 계신 장애인 분들은 사실은 거기까지는 못 보는 눈도 있습니다. 사실 왜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실습을 통해서 아시는 분들은 이제 또 보다 새로운 환경들을 계속 알고 가시고 인식 개선을 하는데 이제 좀 부족한 부분은 이제 비장애인 분들이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별로 없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직장도 직장 내 인식 개선 교육이 있어서 조금씩은 이제 개선이 될 겁니다. 앞으로는 좀 더 좋은 환경으로 장애 인식 개선이 계속 되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우리 다음 볼까요? 일단 다음이 네. 자,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 예비 사회복지사로서 장애인식 개선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라는 거를 한번 주제를 가지고 마지막을 얘기해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과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사실 저는 처음에는 저도 이제 중증장애인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나는 계단을 걸을 수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 제가 사회복지를 시작할 때 저기에다가 경사로나 이런 걸 설치하면 사회적 비용이 계속 부담이 되는데 저걸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가진 적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네. 그런데 이제 사회복지사를 하면서 장애에 관련된 이 일을 하면서 보다 보니까 이걸 이렇게 바뀌니까 나만 편한 게 아니구나. 근데 휠체어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유모차를 끌고 가시는 분들 그다음에 택배를 하시는 분들이 같이 다 이용할 수 있구나.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구나. 이런 부분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렇게 돼서 이런 좋은 점이 바뀌었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걸 짧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5분밖에 남지 않아서. 네. 자, 우리 저기 이번에는 거꾸로 해볼까요? 장대장 선생님 먼저 말씀해 주실래요? 네. 네, 제가요? 먼저 하시면 안 될까요? 네네. 그러면 네, 정상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다가 빨리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어요. 차은희 선생님 먼저 하시는 게 순서가 바뀌니까 너무 네, 네. 네, 먼저. 이 부분이 제일 지금 다들 준비하면서 어려웠던 것 같은데요. 그냥 앞으로 좀 그런 부족한 부분이 좀 어떻게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그냥 네네. 이런 방향만 말씀드리면 네네. 어저께 우리 오늘 같이 참여 못하셨지만 네. 선생님 네네. 계시잖아요. 그 선생님이 저도 그 시설을 봤거든요. 병원에서 네네. 얼마 전에 또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갔다 오는 길에 네. 봤어요. 저도. 그래서 딱 에스컬레이터 네네. 그 손잡이 부분에 있어서 자동으로 분사가 돼서 네네. 지금 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소독을 해야 되는데 네. 귀찮아서 안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아, 네. 그리고 한 번 입구에서 했으면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물론 손이 불편하신 장애우분들은 당연히 이제 한 손으로 하시기도 힘들고 그러실 텐데 그렇게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게 뭔지. 근데 보니까 장애우분들이 그걸 하시고 그냥 가시면서 네. 오 이렇게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네네.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그렇죠, 모르는데 맞아요. 조금 시야를 조금 더 넓게 생각을 해서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런 시설이라고 해야 되나? 네네. 네, 그런 그런 편의시설. 게요. 네, 편의시설이 조금 더 넓은 시야를 보고 좀 확대되면 되게 좋을 것 아, 네네. 저도 그 사진을 봤는데 정말 그렇게 되면 장애인분들 이용하기도 편할 것 같고. 같아요. 우리도 편하잖아요. 그렇죠. 귀찮아서 네. 안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네. 가기만 하면 되니까.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되게 좋은 것 오, 같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두 번째. 정성환 선생님? 정성환 선생님, 죄송합니다. 저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네. 건축하고 지금 운전 쪽을 네.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만 좀 말씀드리는데, 네. 저는 이게 버스 같은 것도 네. 솔직히 지금 장애인 전용 이렇게 시내버스가 이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제 생각으로만 따지면 한 50% 이상은 저는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그 버스 자체가 장애인분들이 편히 타고 내릴 수 있게. 네. 그렇게 하고 지금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 그 소독하는 부분이나 아니면은 우리 이 턱 같은 거를 네. 일반 지금 우리 지자체나 아니면 정부에서 더 완화시켜가지고 없앴으면 하는, 지금 와서 지금 제가 여기서 겪어보니까 네. 그런 불편한 점들이 네. 딱 걸리더라고요. 제 발에도. 그래서 그런 거를 지자체나 의식이 있으신 분들이 더 적극 참여해가지고 그런 사소한 부분을 조금이라도 바꿔 나갔으면 네. 하는 바람입니다. 선생님들이 하실 일입니다. 네. 네, 예,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사회복지사잖아요. 그리고 이제 장애 쪽에서 지금 실습을 하고 계시니까 누구보다도 더 그런 부분들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네, 현장에서 직접 보고 그리고 장애인분들을 직접 대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필요하고 이렇게 하니까 모두 다 편하다. 이런 시각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가지실 수 있다고 보고요. 선생님들처럼 그런 생각을 가진 선생님들이 계속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 장애나 모든 사회복지 기관들이 조금 더 발전적이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장대정 선생님. 아니 저희 이 비장애인들은 이제 항상 장애인을 배려하면서 이제 생활하고 있다고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장애인들이 비장애인에 비해서 소수이기 때문에 오히려 비장애인을 배려하는 생활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횡단보도 같은 것도 저희는 두 다리로 빨리빨리 걸을 수 있는데 휠체어를 타거나 지팡이를 짚거나 하시는 분들은 느리게 가실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이제 다수가 장애가 없다는 이유로 굉장히 빠른 신호에 건너야 되고 네, 그래서 한 번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항상 저희가 배려를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이제 비장애인들을 배려하는 지금 사회에서 살고 있지 않나.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좀 개선이 돼야겠죠. 그리고 그 어디서 읽었는데 사회복지사는 그 장애인과 사회를 이어주는 뭐 다리 역할을 한다고 이런 글을 어디서 읽었는데요. 그게 다리가 참 여러 의미에서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고 네. 단순히 사람과 사회를 뭐 이어주는 뭐 부동산 중개인처럼 뭐 네. 그런 중개인 그 역할을 떠나서 진짜 책임감 있는 네. 그런 전문적인 네.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일단은 관심 그리고 환경 개선 뭐 여러 가지를 네. 통해서 앞으로 제가 사회복지사가 된다면 네. 그런 것들을 하나씩 개선해 나가면 조금 더 사람 대 사람으로 저희가 편견 없이 장애인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아이고 말씀 고맙습니다. 자 여기 모든 사회복지사 예비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오늘 이제 장애 인식 개선에 관해서 모든 한 말씀 다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런 장애에 대한 장애 인식 개선 충분히 이제 어쩌면 지금 이제 사회복지를 배우시고 그리고 이제 장애에 대해서 조금 시작하려고 하는 그 단계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더 열심히이시고 적극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마음을
사회복지가 끝나더라도 현장 실습이 끝나고 현장에 가시더라도 그 마음 놓치지 마시고 계속 가져가셔서 장애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복지 취약계층에 계시는 모든 분들한테 그런 것들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보내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이 좀 더 건강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애 인식 개선, 예비 사회복지사가 느끼는 장애 인식 개선에 대해서 같이 가볍게 토크를 진행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